10, 9, 8, 7, 6, 5, 4, 3, 2, 1. 네, 이제 시작하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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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신 이태근 원장님과 그리고 피부과 전문인 저 이혜진이 함께 여러 가지 미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토론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마미가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주름에 대해 네네. 약간 총론적인 이야기를 맞아요. 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주기적으로 이제 각각의 부위별 주름의 특성과 그거에 대한 각각의 치료법, 그리고 성형외과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고 또 피부과적으로 뭐 어떻게 시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차이와 뭐 각각의 뭐 서로 다른 의견 교환 뭐 이런 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마랑 미간,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뭐 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다음번에는 우리 팔자나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혜진 선생님하고 원래부터 이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이유가 결국 주름이라는 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이 되거든요. 어느 네. 순간부터는. 근데 이제 얕은 주름부터 깊은 주름까지 워낙 여러 가지 주름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뭐 수술적인 것, 그 다음에 시술적인 것, 뭐 여러 가지 피부과적인 면, 성형외과적인 면을 통합해서 그래도 하나의 바이블처럼 그렇죠.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주름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이제 조금 이제 얼굴 네. 주름 이제 하고 나면 맞아요. 네, 네. 그렇죠. 나중에는 또 목 주름도 그렇죠. 시간 되면 대부분 또 목주름도 정말 많이 네, 관심이 맞아요. 있으니까요. 네, 네네네. 그래서 관심 있는 건 이제 마지막에 그 네.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또 여러분도 한 35명이 또 동시 접속을 하고 있어요. 더 그래서 늘어나야죠. 네, 네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처음에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네. 먼저 간단히 네.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마에 주름이 진다거나 아니면은 미간에 주름이 지는 것, 뭐 가장 대표적인 눈 위쪽에 주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마 주름이 진다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이마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에서는 보시면 항상 이렇게 큰 근육들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이 근육들과 호라이즌탈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수평이 되는 방향으로 주름이 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하나의 팁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필러를 넣거나 지방 이식을 하거나 이런 분들, 특히 젊은 분들 보면 한 3년, 5년이 지나면 거의 비슷한 현상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넣은 필러가 가운데 부분은 볼록하고 맞아요. 눈썹 윗부분은 푹 꺼지는 거죠. 그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마의 해부학적 구조에서 보면 이마 근육 자체가 가운데 부분은 거의 많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필러 자체도 잘 유지가 되는 그렇죠. 그런 형태겠죠. 결국 우리가 이마주름이라고 하면은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잔주름이나 이런 부분 쪽이 더 신경이 쓰일 수 있고 30대 이상 분들부터는 아무래도 깊은 주름이 지는 게 가장 고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성형외과적으로는 이마주름을 피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내시경을 이용한 이마 거상술이라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보통 30대, 40대, 50대가 지나면서는 우리가 눈썹이 처진다고 표현을 하지만 쉽게 말하면 눈썹이 처지면서 피부가 처지면서 근육 자체도 같이 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마주름을 없애주는데 사실 성형외과적인 영역에서는 가장 환자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내시경적 이마 거상술이라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엔도스코픽 브라우 리프트라고 여기 표현이 돼 있는데 미국에서는 대부분 이마 거상술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헤드 리프트란 말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만약 유튜브를 찾아보신 분들도 혹시 있으시면 대부분 엔도스코픽 브로우 리프트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눈썹을 올린다라는 개념으로 수술 자체가 생겼기 때문인데 이 수술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져 있는 이마의 근육이나 아니면 이마의 피부 이 부분을 끌어올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끌어올릴 때 내시경을 이용한다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왜? 흉터가 안 남으니까요.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세 군데를 이렇게 뚫어서 내시경을 보고 박리를 해서 근육과 피부를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이 근육과 피부를 끌어올릴 때 아무래도 고정을 시켜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고정으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 엔도타인이라는 거고요. 보통 고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뼈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실루서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엔도타인이라는 이런 기구를 써서 이제 고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양쪽의 사실 장단점은 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양쪽의 장단점을 말하는데 좀 조심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제가 오늘 제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엔도타인은 아무래도 기구기 때문에 이게 보통 한 3, 4년에 걸쳐서 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녹으면서 이제 끌어당겼던 부분 자체가 서서히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신에 이제 실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방법은 탈모에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로서 이 부분을 당겨서 뼈에 구멍을 뚫어서 고정을 시켜 놓다 보니까 압력이 많이 가해지면서 보통 그 부분 쪽으로 탈모가 오는 경우가 압박성 탈모가 압박성 탈모 생기는 맞아요. 거죠. 그런 네.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도타인이라는 방법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엔도스코픽 브라우 리프트라는 게 결국에는 이마의 주름을 쫙 펴주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눈썹이 처지면서 쌍꺼풀이 두꺼워 보인다거나 아니면 눈 자체가 좀 두툼해 보인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도 젊은 분들한테는 이 엔도스코픽 내시경적 이마 거상술은 굉장히 좋은 수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보니까 아플 것 같은데 또 통증은 어떻게 통증은 되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구멍을 뚫는 위치 자체도 굉장히 1.5cm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물론 수술하고 나서 2, 3일 정도는 텐션 헤드에이크나 이런 게 네.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타이레놀이나 이렇게 헤드에이크를 좀 시킬 수 있는 약을 좀 같이 주는 편이고요. 그냥 타이레놀 정도로도 그냥 통증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네.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통증 자체가 아주 심해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 그건 아닙니다. 근데 대신에 한 3, 4일 정도는 이제 붕대를 좀 메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밖에 나가시거나 이럴 때는 좀 무리가 있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 브라우 리프트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눈썹을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마의 주름을 없애주는 굉장히 좋은 수술이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었던 미간 주름 있잖아요. 요런 미간 주름 요거는 이제 브라우 리프트 그거고 자, 미간 주름 보면 이 부분이 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간 자체를 많이 쓰면서 이제 미간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브라우 리프트를 하면서 40대, 50대 이상의 분들 중에서 이제 이 미간 근육이 많이 발달되신 분들은 안쪽에서 이 미간 근육에 영향을 주는 근육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미간 근육 자체를 보고 자르기 때문에 미간을 안 쓰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미간 근육과 그 다음에 미간 주름과 이마 주름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다. 확실히 라고 보시면 될것 성형외과가 좀 같아요. 스케일이 좀 빡세네. 아니 빡센다고 하는 건 그렇지만 스케일이 네. 크네요. 약간 잘라버리네요. 그런데 이제 그 미간 근육을 네. 보톡스 방법도 있고 네네. 뭐 자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미간 근육 쪽에 가는 신경을 선택적으로 제거해주는 네. 시술도 있는데 저는 뭐 각 장단점은 다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나 여자분들 중에 미간 근육이 불수의근이니까 그렇죠. 내가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써지는 근육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심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 수술을 받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이건 결과예요. 그래서 결과 자체를 보시면 브로우 자체, 그러니까 눈썹 자체도 같이 올라가면서 주름도 펴지고. 주름 자체도 확 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미간 자체의 근육 자체도 이제 마비를 시키니까 미간 주름 자체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사실 해부학적이나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노화가 오면서 브로우, 그러니까 눈썹이 처지고 전체적으로 처지는 거를 가장 이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수술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걸 내시경을 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마를 리프팅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굉장히 거부감도 네. 있긴 하시거든요. 없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눈 쪽을 수술을 할 때도 사실 이 방법으로도 눈 자체, 상안검 자체가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이마 쪽을 다 절개를 하나요? 막 이렇게 생각을 네. 하니까 좀 부담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수술은 뭐 전체적으로 절개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시경을 넣는 그 위치만 절개를 해서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수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술 시간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수술 시간은 마취 시간까지 합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생각보다 것 오래 같아요. 걸리진 않네요. 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네. 않아요. 네. 그리고 요 사진을 봤을 때 뭔가 그 아래쪽 사진은 제가 궁금해서 그런 이쪽 부분이 약간 네. 볼륨도 약간 뭔가 튀어나온 것처럼 맞아요. 보이는데 네네. 뭐
뭐 필러나, 필러나 이런 걸 넣은 게 건가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필러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이 부분 자체가 끌어당겨지면서 피부 자체에 고랑이 생겼던 부분들이 펴지니까 상대적으로 올라온 것처럼 볼륨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피부도 처지고 근육도 처졌으면 이거를 당겨 올려서 고정을 시키는 건 알겠는데 그럼 피부 자체를 잘라내는 게 아니니까 실제적으로 피부는 들어 올려지지 않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보는 헤어라인 쪽의 피부를 끌어올리는 거지 네. 뒤쪽의 피부는 어떻게 보면 주름지듯이 이렇게 뒤로 당겨지는 그쵸. 거죠. 그래서 피부 자체를 절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브로우 자체를 위쪽으로 올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상 자체를 개선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확실히 성형외과적인 이야기는 정말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부터 굉장히 좀 과격해 보이긴 하는데 맞아요. 굉장히 모든 효과는- 외과가 좀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좀 되게 드라마틱하죠. 네. 그렇게 수술적인 거를 이야기를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러한 그 굉장히 주름이 심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의 교정을 원하시는 경우는 성형외과적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마 주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주름은 보톡스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보톡스를 이마 부분에 적절하게 이렇게 그 세모 부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그 깊은 이마주름에 튀어나온 부분 위주로 이렇게 적절하게 주입을 해주고 뭐 전반적으로 보톡스를 이쪽 가운데 부분에 놓게 되면 부작용으로 이쪽에 있는 눈썹 부분이 확 올라가서 사무라이 눈썹처럼 이렇게 바짝 올라가고 요새 흔히 말하는 앵그리버드 있죠. 네, 앵그리버드처럼 나오는데 그걸 좀 막아주기 위해서 이쪽 부분에 살짝 터치를 해서 보톡스를 놓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주름이 쫙 펴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주름의 경우는 그 많이 파여 있는 부분에는 부분 이렇게 필러를 집어 넣음으로써 꺼져 있는 부분을 좀 올려주게 되고 실 같은 경우를 실을 쓰게 돼서 살짝 당겨주게 되면 어느 정도 좋은 효과는 줄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태근 원장님 그 저거 보면서 느껴지는 건데 사실 성형외과적인 시술만큼 확실하지는 않아요. 네, 대신에 약간의 시술 시간은 굉장히 간단하면서 조금 자주 여러 번 할 수 있는 단점은 있지만 조금씩 약하게 치료를 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방법으로서는 이러한 방법을 더 추천을 해드리죠. 네, 그렇게 해서 네, 그 두 분 다 비용이 궁금하다고는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끝나고 한꺼번에 그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미간주름 같은 경우에도 설명. 네. 미간주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거를 나중에라도 다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간주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톡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톡스가 결국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죠. 보톡스의 그 성분 중에서, 그러니까 보톡스의 효능 중에서 FDA 승인을 받은 부위는 미간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꼭꼭 강조드리는 게 환자분들이 일단 보톡스를 만다면 옆에 아줌마가 맞았는데 옆에 집 아줌마가 맞았는데 눈도 못 뜨고 뭐 난리가 그죠. 났대더라. 네. 근데 실제적으로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이 미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미간 근육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쓰는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간을 쓰지 말아야지라고 해도 결국 불수의적으로 작동을 하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을 계속 쓰면 쓸수록 당연히 고랑은 더 깊어지고 주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사실 미간 쪽에는 가장 좋은 거는 보톡스라고 생각해요. 미간 쪽에 그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50대, 60대가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시간 자체가 깊어지면서 미간 근육 자체가 두꺼워져 있고 주름 자체도 두꺼워진 경우에는 보톡스 효과를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마 거상이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일단 미간 쪽은 여러분들도 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FDA 승인을 받은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간 근육 쪽은 저는 가장 그래도 퍼스트 프라이머리 케어는 보톡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끔씩 이제 그런 분들 많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딱 오시면 어머님이 수술을 받으러 오셨는데 아버님이 훨씬 심한 거야. 맞아. 오늘도 딱 그런 경우인데 오전에 상담하신 분인데 지방에서 올라오셨던 분인데 아버님이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아버님이 해야 돼. 근데 어머님이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 것도 하면서 하시는 거야. 근데 아버님들은 대부분 여기가 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깊기 때문에 사실 이 깊은 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우선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보톡스와 필러를 혼합해서 하시는 게 그래도 가장 프라이머리 케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마 주름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마 자체가 같이 꺼져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이마 거상술로 같이 넘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네. 네. 그래서 보통 FDA에서 인정을 받는 시술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거의 없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거고요. 실제로도 보톡스를 놨을 때 미간 주름이 제일 부작용이 없어요. 다른 데는 표정을 짓는다거나 다른 부분에 좀 영향을 줘서 좀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있지만 미간은 정말 부담 없이 시술자적 입장에서 부담 없이 그 시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이혜진 선생님하고 말했던 보톡스랑 필러를 혼합해서 하는 네. 방법인데 사실 본인도 느낄 거예요. 이거 정말 기쁘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주름이죠. 맞아요. 이런 네. 주름은 필러 넣어도 제대로 안 안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필러를 넣어도 이미 그 주름 자체가 진피층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워낙 깊게 파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 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이제 진피 재생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보통 진피 재생술은 한 번으로는 끝나지는 않아요. 않죠. 네. 그래서 한 3번에서 5번 정도를 시행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말 깊게 쫙 져 있는 이런 주름들은 보톡스를 맞아도 해결 자체가 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피 재생술이라고 해서 진피를 좀 더 두껍게 만들어주는 그 시술을 좀 요즘 같이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이쪽 부분에 혹시 뭐 실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써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미간 쪽엔 실을 많이 네. 넣지는 않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깊게 이렇게 들어간 부분에 그 녹는 실, 그 약간 원기둥 모양의 약간 약간 그 볼륨, 부피도 좀 형성을 시켜주고 어느 정도 그게 녹으면서 새살의 형성을 촉진시켜 주는 게 그 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깊은 주름에 한 가닥 정도 이렇게 쫙 묻어둬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진피재생술의 빛과 비슷한 효과를 얻어서 근데 하지만 이거는 실을 넣었다는 것 자체 실이 녹으면서 이게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뭔가 효능 효과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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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만족스럽게 만족스러운 효과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술을 하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그 자신 있는 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많은 병원을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우선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위는 이제 여자분이죠. 네. 그리고 아래는 남자분이잖아요. 제가 이제 성형외과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이마 거상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인 임상 경험상에서는 여자분들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일단 피부 자체도 그렇죠. 얇은 것도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나 이런 근육 처짐 자체가 이제 딱 올라가면 획기적으로 딱 정말 좋아지는 게 딱 보이거든요. 네. 근데 남자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이마 그쵸. 거상을 해도 이 자체가 유지되는 기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자분들에 비해 좀 짧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조금 더 집에서 홈케어를 좀 그렇죠, 잘하시죠. 맞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성형외과를 찾는 이유는 네, 네. 우선 귀찮기 때문이에요. 맞아. 자주 오기 힘들고 나 그냥 한 번에 한 방에 끝낼래. 그러고 나서 끝내고 나 이제 맞아요. 됐네 이러고 그냥 네, 네. 평소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약간 네. 그런 것들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윗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필러 넣냐고 물어보셨는데 필러 넣은 건 아니고 네. 그냥 그 내시경적 이마 거상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30대, 4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이 눈썹 자체가 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눈썹 자체가 밑으로 내려오면 당연히 이 코 그렇죠. 위쪽에도 코 위쪽에도 주름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이마 위쪽 부분이 이렇게 내려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최대한 올려주는 게 이마 거상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분들은 이게 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올려도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올려도 눈썹은 올라가는데 여기는 주름은 그대로야. 그대로 가는. 주름은 그대로 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깊은 주름들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적 이마 거상술을 하면서 동시에 진피재생술을 같이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네. 진피재생술은 이렇게 좀 깊은 주름이 있는 남자분들한테는 저는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질문이 진피재생술에 대해서 또 막 나오고 있는데 이건 끝나고 네. 질문하는 네, 네. 시간에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이마의 경우도 저희
아까 했잖아요. 네, 요거는 이건 요건 내가 했고, 앞으로 네, 넘겨서. 그래서 필러나 실 같은 것도 같이 쓸 수가 있고 미간도 그렇고. 그래서 미간 주름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까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이야기 드렸듯이 보톡스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너무 파인 부분은 필러나 실을 넣어서 약간 그 피부 볼륨화? 밑에 그쵸, 볼륨감을 좀 주면서 주어서 깊은 주름을 좀 올려주는 그렇게 시술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경우에 근육을 자른다는 얘기는 사실 저는 지금 스케일이 되게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눈가주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눈가주름도 굉장히 세월이 들면서 그리고 잘 웃으시는 분들이 눈가주름이 잘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요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눈 부분에 그 크로우스피스라 그래서 약간 새 발, 까마귀 발이죠. 까마귀 발, 그쵸? 예. 까마귀 발 모양으로 이렇게 주름이 쫙 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깊은 주름과 얕은 주름으로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깊은 주름의 경우는 이렇게 깊은 주름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에 보톡스를 넣는다든지. 근데 눈가 주름에서는 필러는 저는 거의 해보진 않았지만 너무 깊은 경우에는 필러를 넣으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깊은 주름뿐만 아니라 보통 근데 깊은 주름은 햇빛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에 있어서 더 나타나게 나고 요즘처럼 햇빛을 많이 안 받는 안 받는 사람들은 보통 얕은 주름이 짜글짜글하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얕은 주름이 있는 분들은 또 피부가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톡스를 넣게 되는 보톡스를 맞아서 하는 효과보다는 중간중간에 리쥬란 같은 그 스킨 부스터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넓게 말해서 진피 재생 주술이죠. 그래서 그런 그 밑에 있는 피부를 조금 튼튼하게, 약간 두텁게 하다 보면은 그 잔주름도 해소가 되고 피부의 어느 정도 건조함도 해소시킬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의 그 치료로 그 눈가주름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눈가주름은 혹시 성형외과적으로 뭐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있나요? 사실 궁금하네. 가장 흔하게는 이제 보톡스겠죠. 보톡스고 그쵸. 네. 그다음에 저도 이제 환자분들 이렇게 보다 보면 얕은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보톡스를 통해서는 깊은 주름 크로우핏을 잡는다고 해도 아마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보톡스를 맞았는데 웃거나 할 때 너무 어색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근육 근육이 자체를 마비되니까. 마비되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깊은 주름을 잡을 거냐, 얕은 주름을 잡을 거냐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수술적으로는 눈가주름 자체를 100%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고 보톡스 방법이 그래도 가장 성형외과적으로도 대중적이지 않을까라는. 혹시 그 눈 밑 그 처진 네. 그 뭐라 그랬지? 갑자기 생각에 눈 밑에 처진 걸 교정하면서 하면 눈가주름이 조금 개선이 되는. 그거 물어보시는 건 아닌가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 밑에 하안검 수술이나 뭐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는 눈 밑에 근육 자체가 그러니까 눈가 주름 근육하고는 네네. 달라요. 눈 밑에 있는 근육은 이제 우리가 눈둘레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고요. 네. 눈가 주름은 바로 이 옆에 그렇죠. 있는 근육들이 네.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근육을 뭐 잘라서 옮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가 주름하고 눈 밑에 수술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피부를 당겨 올리면서 네. 보통은 수술하면서 이제 그 부분 자체가 잘 움직이지 못하게 보톡스를 넣는 경우도 꽤 많고 하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는 좀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네. 실질적으로 뭐 하안검 수술이나 눈 밑에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뭐 주름을 없앤다거나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아주 네. 명확하게 그 설명을 좀 드렸네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마, 미간, 그리고 눈가주름에 대해서 성형외과적 또는 피부과적 그렇게 시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좀 덧붙여서 피부과적 시술, 그러니까 비수술적 시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하고 이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성형외과적인 시술, 아까 전에 거상술이라든지 그 내시경적인 그 눈썹 올림술, 그러니까 그 눈썹 이마 거상술? 이마 거상술을 하게 되면은 우선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 피부과적 시술의 경우는 그 장단점이 있어요. 이에 비해서 그 짧은 시술 시간은 또 짧고 비용도 성형외과적 시술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죠. 근데 하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좋은 효과를 갖게 하기 위해선 굉장히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시술을 해야 되고, 보통 보톡스의 경우는 3, 4개월마다 한 번씩 그렇게 시술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죠. 그리고 성형외과적인 수술에 비해 덜한 효과. 근데 하지만 조금 그 마음에 그 환자들이 올 때
약간 부담 없이 오셔서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성형외과적인 시술과 피부과적인 시술은 각각의 약간 상호 보완적이고 약간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상반되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그 결정을 하셔서 그렇죠. 오셔서 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한 건 다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일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볼까요? 그냥 간단히 보면 저는 이제 제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철칙이 뭐냐면 일단은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티나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이게 제 병원의 모토거든요. 근데 꼭 이제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피부의 특성도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노화가 오면 누구나 뭐 피부 자체나 아니면 전체적인 얼굴 처짐이나 생길 수밖에 없죠. 네. 성형 수술로는 뭐 다이나믹하게 고칠 수 있다라고는 말은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성형은 내가 처졌으면 처진 만큼 당겨 올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형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 자체를 부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약해진 조직이나 아니면 약해져서 처진 부분을 다시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결국 수술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네. 거고,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피부과적으로, 피부적인 그 뭐 시술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바탕이 돼야 성형을 해도 그렇죠.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한 방에 뭐든 끝내야지 그런 건 없어요. 결국 내가 곱게 늙어가고 혹은 내가 현재 상태에서 가장 고와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거를 가장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파악할 때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의 하드웨어 자체와 소프트웨어 자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뭐 내 피부 탄력 자체가 워낙 떨어져 있는데 일단은 이거 그냥 수술로서 이렇게 쫙 당겨 올려야지 아니면 뭐 이게 있으니까 쫙 당겨 올려야지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 다 또 내려옵니다. 결국 다 또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부작용 없이 고와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성형외과 선생님, 피부과 선생님 같이 보는 게 저는 굉장히 맞아요. 좋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꿈이 나중에는 물론 지금 제가 안티에이징 병원을 위주로 네. 운영을 하고 있지만 꿈이 나중에는 정말 피부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환자를 앞에 두고 피부과 선생님, 성형외과 선생님 뭐 혹은 뭐 안티에이징 쪽에 더 전문가이신 그렇죠. 선생님 한 세네 분이 미국은 그렇게 하거든요. 네, 맞아요. 환자분이 있으면은 각각의 의견을 다 주면서 서로 디스커션을 해서 네. 상담을 한 3, 40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플랜이 정해져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좀 아쉬운 게 맞아요. 그냥 원장 좀 보고 나서 실장이 한 10분, 20분 상담을 그렇죠. 하죠.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그 환자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버젯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그 금액 안에서 어떻게든 끼워 맞출 수밖에 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꿈이 뭐 말씀드렸지만 미국식으로 환자 한 명에 대해서 네. 같이 디스커션 하면서 적어도 30분, 1시간은 서로 고민해주고 서로 그거를 맞춰가면서 환자를 끌고 가는 거 그런 병원이 만들고 싶은데 네. 그러려면 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선 음. 우리 우선 돈 많이 벌어서 네. 저도 맞아. 약간, 일단은 뭐 네. 베이스가 돼야 뭐 우리가 맞아요. 하고 싶은 걸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네, 그렇죠. 네, 돈 많이 벌어야겠네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이태곤 원장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같은 그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맞아요. 되게 좋은 결론이 도출이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성형외과랑 피부과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성형외과적으로 약간 조금 더 드라마틱하거나 좀 더 확실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 이제 피부과적인 측면에서 해주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그 이상적인 방법인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성형외과에 오거나 피부과에 오거나 환자분들의 니드는 하나거든요. 그렇죠. 내가 현재보다 좀 더 고와지고 싶고 네. 내가 현재 이런 점을 좀 개선시키고 싶다. 그러면 항상 병원을 가셨을 때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본인 자체는 본인 자체의 얼굴에 대해서 너무
불만을 가지지 마세요. 맞아요. 개개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얼굴이 있고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훨씬 더 고와 보일 수 있고 기분 좋게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를 다들 고민할 거거든요. 결국에는 성형외과를 가든 피부과를 가든 내가 지금 제일 고민인 점에 대해서만 픽스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팔자가 고민인데 갔더니 뭐 리프팅도 하고 뭐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병원을 가셔서도 원장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네. 내가 지금 제일 고민되는 요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잘 말을 어떻게? 아, 야, 제가 이제 요즘 네.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정보들도 네. 듣게 그렇죠. 되고 네. 저도 의사로서 요즘 생각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네.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성형외과나 피부과, 특히 강남 쪽에서 미용을 전문으로 한다는 병원의 의사들에 대해서 네. 시선이 따갑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혜진 선생님들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는 성형외과 선생님들, 피부과 선생님들 다 굉장히 훌륭하시고 굉장히 지식도 많으시고 맞아요. 그리고 환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우리가 뭐 피부 성형 쪽이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양적인 강국이 아니라 이제는 질적인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요즘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 운영을 하려면 일단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 자체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내적 갈등도 심하고 네. 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현타가 오죠. 네. 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노력해야겠죠. 네, 언젠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음,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 네네.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목주름. 목주름 개선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맞아요. 목주름은 한 파트를 그냥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네.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고 그냥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필러 보톡스 방법이 있을 수 그렇죠. 있고요. 네. 뭐 수술적으로는 이제 플라티스마라고 해서 이 근육 자체를 같이 묶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음번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 들었는데 혹시 지금 30대인데 이미 주름이 있는데 근육을 자르면 주름이 없어지나요?라고 했는데 30대시면 그렇죠. 일단은 그냥 사세요. 그렇죠. 네, 30대인데 뭐 근육을 자른다? 아니요,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30대시면 만약에 이마 주름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인정을 하시고요. 대신에 그 부분 쪽에 뭐 보톡스나 이 정도의 시술 정도는 추천드릴 수 네.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 40대 이분들은 수술하기는 조금 애매한 나이대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마 근육 쪽이나 이런 부분 쪽에 좀 스트렝스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뭐 하이프 레이저라든가 네. 뭐 울세라나 뭐 슈링크나 이런 것들을 이마나 템포랄 쪽, 그러니까 관자 쪽에 해주시면 이마 근육 자체도 굉장히 발달을 시키면서 보톡스 효과도 극대화시키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요새 표정 근육 재활이라는 또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 굵어지는 거고 눈가 주름이 도드라졌다는 얘기는 많이 웃었다는 얘기고 이마 주름이 도드라졌다는 얘기는 눈을 치켜뜨는 사람들이라든지 맞아요, 뭐 맞아요. 그런 그 특정한 행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병원에 오셔서 어떤 근육이 도드라졌는지 보고 그 근육을 안 쓰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름이 점점점 얕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꼭 가셔서 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해선 전 칼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요, 맞아요. 그거는 정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칼을 댄다는 거는 특히 얼굴이잖아요. 그죠. 얼굴에 칼을 댄다는 건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얼굴에 칼을 대겠지만 그렇죠. 웬만하면 본인이 현재 뭐 가지고 있는 피부 탄력이나 이런 거를 더 높이는 게 오히려 훨씬 좋은 효과를 만들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긴 짧은님께서 꺼진 부분이 아니라 튀어나온 부분에 보톡스를 놓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보통 근육이 많이 쓰게 되면 커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가 도드라지게 되고 그쪽에 보톡스를 놓게 되면 근육이 마비가 돼서 그 근육이 안 써지다 보니까 서서히 깔아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에 보톡스를 넣는 거고 꺼진 부분에 필러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보통 그 비용이 궁금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전에 그 이마 거상술 네. 그런 네. 것들은 보통 얼마부터 얼마 정도
보통은 어떻게 가격을 보나요? 한 네. 500만 원 정도 생각을 음. 하시죠. 그 전후로 보통 생각을 하시고 네.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이마 거상술은 아마도 젊은 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병원을 가거나 해서 많이 이제 뭐 제한을 받거나 네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 이마 거상술이라는 수술은 이마 근육, 이마 주름 자체도 좋아지게 하는 게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눈썹이 처지는 분들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은데도 이마 눈썹 자체가 처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비율은 우리가 논문상에서도 1%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마 거상 수술이라는 게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이 눈썹 자체가 처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네네. 그 눈썹 자체가 처지는 게 심해진 50대 이상 분들이 이마 거상술이라는 걸 받았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 같고요. 어중간하게 20대, 30대가 받으면 눈이 토끼 눈이 돼요. 아, 이게 눈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딱 이제 눈을 뜨면 좀 부담스러워 보여. 약간 놀란 사람. 그렇죠. 놀란 눈처럼 그렇게 될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사실 20대, 30대는 뭘 해도 예쁜 나이잖아요. 맞아요. 20대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뻐요. 아니 네.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예뻐요. 그래서 20대, 30대 때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뭐를 확 고친다기보다는 요즘 리프팅 레이저나 아니면 얼굴 전체적으로 탄력을 높여주는 시술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시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연관된 질문이 오프화이트님께서 네. 혹시 페이스 요가 하면 주름이 많이 생기나요?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보통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 주름이 많이 생길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보통 페이스 요가는 근육을 수축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많이 풀어주는 거 맞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름은 거의 안 생길 것 같아요. 그거는 괜찮을 것 그 같아요. 웨이트 하시거나 그쵸. 웨이트 하거나 이거 뭐지? 그 헬스 헬스. 좀 웨이트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주름 많잖아요. 그렇죠. PT 하면 온갖 인상을 다 쓰니까. 그렇죠. 얼굴로 어. 헬스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올림픽 할 때 역도 한번 보세요. 그쵸. 역도 선수들 대박입니다. 네, 주름이 쫙쫙쫙 차 있죠. 네. 보톡스 너무나 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비단길님께서 원장님 미간 보톡스가 눈 크기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데 당연히 주는 거니까요. 당연히 주죠. 네. 당연히 주죠. 미간 보톡스를 맞으면 일단 이런 게 있어요. 요즘은 미간 보톡스를 맞으면서 이마 보톡스를 세트로 많이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죠. 그러면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눈을 뜰 때 눈 뜨는 힘 자체가 동양인들은 좀 서양인들에 비해서 낮아요. 그쵸. 그래서 눈을 뜰 때 눈 근육으로만 뜨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마도 대부분 이마를 이마 같이 쓰죠. 쓰죠. 네. 이마 근육을 쓰면서 쓰기 때문에 이마랑 미간 보톡스를 맞으면 당연히 이마를 못 쓰니까 눈 근육만으로 눈을 뜨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무거워지고. 그죠. 근데 사실 미간 보톡스만 맞았을 때는 이거는 사실 눈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땐 미간하고 이마를 맞았을 그쵸. 때는 눈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고요. 네. 미간 보톡스만 맞았을 때는 크게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어차피 미간 보톡스라는 게 그리고 이쪽 미간의 작은 근육이 좀 크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보톡스가 그렇게 막 눈 크기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마랑 같이 하면 약간 눈이 좀 처져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가 있고. 저는 미간 보톡스나 이런 걸 놓을 때 눈 크기 자체가 그러니까 눈을 뜨는 힘 자체가 낮으신 분들은 일부러 소량을 놓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설명드리고 원래 정상 용량이 몇을 넣는 거면 당신은 한 70%만 넣읍시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2주 후에 정도에 봐서 눈에 영향이 크게 있지 않으면 미간 주름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조금 더 네, 조금 리터치를 더. 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과하면 안 좋아요. 그죠. 과하면 돌리기가 네, 힘든 힘들죠. 거죠. 네,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네. 네. 여기 나초 검사님께서 또 제 칭찬해 주셨네요. 유튜브와 똑같이 친절하고 좋으세요. 그렇게 나왔는데 부끄럽네요. 나초 검사. 나초 검사님이 누구실까? 검사님이신데 나초를 좋아하시나? 좋아하시는 네. 네. 우리 오랜만에 이런 개그 또 치네요. 네. 그리고 전명숙님께서 거상술은 이마 미간까지 개선 효과인지요? 팔자주름은 얼굴 전체 거상술을 받아야 하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거상술이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오늘 설명드렸던 요 이제 이마를 거상하는 이마 거상술. 근데 이마 거상술의 효과는 당연히 이마 주름과 그다음에 눈썹이 올라가기 때문에 눈동자를 중심으로 위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바깥쪽에 눈이 이렇게 처지면서 이렇게 약간 불룩하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눈의 위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안면 거상 팔자주름은 안면 거상술이겠죠. 근데 이건 있어요. 팔자주름이 우리가 전 시간에도 그때 했지만 네. 팔자주름이 있는 이 위치는요. 이제 우리 얼굴에서 인대가 있는 위치랑 딱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거상술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팔자주름이 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팔자주름 전체 거상술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불독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더 그렇죠. 올라오는 효과가 크지 팔자주름 자체가 완전히 개선되는 효과는 사실은 리미트가 있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죠. 팔자주름이 굉장히 그 복합적인 주름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요거는 실제로 사실 팔자주름은 주름이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네. 이게 해박적으로 맞아요. 봤을 때 팔자주름은 주름이 아닙니다. 네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다양한 그 그렇죠. 메커니즘으로 생기는 네네.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또 나중에 다음번에 또 이 설명을 드릴 네. 이야기가 있어요. 좀 전에 진피재생술에 대해서 질문이 좀 많이 와 있어요. 이게 뭐 진피재생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겠어요? 이게 진피재생술 자체가 음. 피부과 선생님들이나 성형외과 선생님들 중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피재생술은 주사 시술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게 뭐 레이저 시술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피부층이 있으면 물론 뭐 이현희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표피층, 진피층 요 사이 쪽에 진피를 재생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간격 자체는 저는 3, 4주 간격으로 네. 총 한 5회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진피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제 주름 자체가 더 깊어지는 그렇죠.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메꿔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필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메꿔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녹거나 아니면 그렇죠. 울퉁불퉁해지거나 이런 네네. 게 있지만 진피재생술은 그런 현상은 훨씬 덜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제 미간의 주름이 좀 깊으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명확해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 부분의 근육을 마비시켜도 보톡스를 마비시켜도 이 부분 자체는 100%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진피 자체를 좀 더 이렇게 펴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피재생술은 뭐 성형외과에서도 하지만 피부과에서도 꽤 그렇죠. 많이 하거든요. 피부과에서 더 네. 많이 하죠. 그래서 네.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치료하면 더 큰 드라마틱한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국악소리님께서 이마와 미간 보톡스는 같이 맞아야 효과가 좋은가요? 패키지로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하는데 보통 이마 하는 김에 네. 미간까지 한꺼번에 해주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아마 그런 경험들 많으실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가 볼 땐 이마 주름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 맞아요. 이 정도는 있어도 돼. 근데 자기는 보톡스를 꾸준히 계속 맞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이마 쪽에 이마 근육에 놓는 보톡스가 아니라 스킨 보톡스를 이렇게 쫙 맞아요. 놨던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톡스라고 지금 저희 둘이 설명드리는 네. 거는 근육에 큰 넣는 근육. 그렇죠. 네. 큰 근육에 근육에 넣는 넣는 보톡스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 중에 근육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면서도 잔주름처럼 이렇게 짜릿짜릿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큰 근육 잡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눈이 더 무겁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마 쪽에 근육 자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서 이제 특히 이 헤어라인 쪽으로 잔주름이 쫙 가듯이 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피부가 얇은 그런 분들은 보통 스킨 보톡스라고 해서 이제 윤곽 맞아요. 보톡스라 그러죠. 보톡스를 피부층에 쫙 놔줘서 약간 당겨지는 네. 효과. 얇게 얇게. 놓으면서. 네, 그래서 그렇게 놓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김서연님께서 그 상안검 있는 경우 눈매 교정을 하면 보톡스를 맞아도 눈 크기의 변화가 없나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안검이 네. 상안검 시술 아까 그거 같아요. 눈매 그 교정을 얘기구나. 했어. 네. 눈매 교정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눈매 교정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좀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네. 위해서 눈매 교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경도의 안검하수를 치료하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근육 자체를 좀 더 묶어줘서 경도, 그러니까 중등도 이상은 커브가 안 되죠. 네. 경도의 안검하수를 치료하는 수술인데 그거 우리가 이제 쉽게 뭐 이제 개업가에서는 눈매 교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했으니까 당연히 눈 뜨는 힘 자체가 커졌으니까 보톡스를 맞아도 뭐 눈 크기의 그쵸. 변화가 없냐라는 건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눈매 교정을 했다고 해서 이제 이마를 뜨는 근육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매 교정을 하면은 눈을 뜨는 약간 서클렌즈 효과거든요. 눈이 좀 더 이렇게 잘 떠지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눈 크기와 보톡스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직접 얼굴형을 보고 이야기를 그렇죠. 해야 눈 뜨는 되겠죠. 근육 힘이나 이런 거 보고 네. 이마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 뭐 여담인데 리자네님께서 뭐 그 저랑 국군병원에 계신 원장님 제대하셨냐고 아마 최재용 원장님, 최재용 선생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분 이제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그 강사로 지금 1년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이번 달에 기회 되면 또 제가 한번 그 연락해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원주에 있어서 서울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리자네님께서 궁금한 건 실리프팅을 잘못하면 자국이 남는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자국? 그러니까 항상 그 리프팅이나 실 할 때는 항상 작용도 있지만 그런 그 시술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튀어나온 부분이라든지 움푹 들어가는 약간 그 자국이 어느 정도 남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시술만 정확하게 하면 큰 부작용은 그렇게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리프팅이 결국에는 실이 가시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시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에 들어가서 그 가시가 피를 내니까 음. 결국에는 이제 주변 조직 쪽으로 힐링되는 데서 생기는 탄력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실리프팅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찝혀서 피부가 찝혀서 그렇죠. 이렇게 딱 네. 들어가는 경우.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 만약에 본인들이 느껴지시면 적어도 뭐 한 3일 안에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서 바로 교정되죠. 바로 네. 그 부분 쪽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정확히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보통 실리프팅을 하면서 좀 굵은 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을 너무 안쪽 조직까지 당겨지게 네. 되면서 이게 살짝 마비가 오는 경우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 다 돌아오니까 그건 너무 그렇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 꿈은 돈벼락님께서 미간에 보톡스 잘못 맞으면 실명한다는데 그럴 확률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네. 그 필러는 그렇죠. 그런 보고가 있죠. 근데 미간의 보톡스로 실명 보고보다는 그러니까 그렇죠. 미간 쪽으로 이 부분 쪽에 필러나 이런 걸 넣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네. 이유가 왜냐면 그쪽으로 혈관이나 아니면은 신경들이 너무 굉장히 많죠. 많이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보통 이제 우리가 눈으로 가는 오큘라 아터리가 막히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필러 알갱이가 그렇죠. 혈관으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미간에 보톡스를 맞아서 실명한다는 경우는 저는 저도요. 글쎄요, 들어본 적이 없기 네, 때문에 그냥 좀 아마 아닌 보톡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오셔서 보톡스랑 필러를 약간 헷갈려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미간에 필러인데 보톡스를 아마 착각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필러는 실명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영자님께서 성형외과 질문이네요. 50대 중후반 주부인데 눈밑 처짐 지방 재배치하고 있는데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수술인지 궁금합니다. 동네 성형외과 가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라고 저는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굴에 하는 수술은 쉬운 수술이 없고요. 네. 실제로 성형외과 의사들끼리도 항상 말하는 게 가장 어려운 수술이 눈 수술이에요. 왜냐면 이게 1mm, 2mm 차이도 굉장히 크고 예를 들어 뭐 가슴 수술이나 사실 윤곽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네. 이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뭐 1, 2mm 차이 크게 뭐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눈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마다 또 워낙 다른 게 있고 근데 이제 눈밑 처짐이나 지방 재배치가 물론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50대 중후반이시면 지방만 처진 건 아닙니다. 보통 이 정도 나이가 그쵸. 되면 근육 자체도 처지고 피부 자체도 처지기 때문에 사실 요즘 지방 재배치 하고 나서 재수술 케이스가 너무 많이 오는데 대부분 보면 20, 30대에도 지방이 튀어나온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근육 자체가 처진 네. 경우가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50대 중후반이시면 대부분은 근육 자체도 처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 자체에 절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에 필러 넣게 되면 약간 처진 것도 약간 좀 개선이 그렇죠. 되는 것도 지금 맞아요.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근데 저도 그 저희 이태근 원장님 병원에 가서 눈밑 지방 재배치하는 거 시술을 봤거든요. 처음에 봤는데 진짜 지방을 요만큼 진짜 제가 봤을 때 찔끔찔끔 빠졌는데 그쵸. 효과가 확 꺼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시술이라던가 이런 게 쉽지 않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리고 김인채님께서 이것도 실명 나네. 진피재생술은 실명 위험 없나요?라고 없을 것 이야기했는데 같은데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좀 나와 있고 확실히 이게 주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질문 뭐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동시 접속자 수도 꽤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8시 50분 정도가 돼서 저희가 한 50분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혹시 또 뭐 추가
하실 뭐 이야기 뭐 있나요? 뭐 아마도 이제 가장 고민이신 부분 주름 하면은 또 이제 팔자나 그렇죠. 목주름이겠죠. 사실 50대 넘으면 목주름은 무조건적인 네, 맞아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부분 쪽으로 또 준비를 할 테니까요. 네. 네, 다음 시간에도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딱 하나가 있네. 보톡스를 정기적으로 맞았을 때 부작용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항상 정기적으로 맞는다는 이야기일 때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의사가 해드릴게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장기적으로 맞았다는 거 보니까 뭐 이제 이게 내성이 생길 수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의사들마다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톡스를 보통 3, 4개월에 이렇게 리코멘드 해주는 선생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적어도 6개월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부위마다 다르기는 네네. 하지만 그래서 과하지는 않대. 장기적으로 맞는데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잘 맞는 건 크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그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네. 목주름과 팔자주름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